안녕하세요. 일반 6조 인간관계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빠른 판단 이론, 사회 교환 이론, 교류 분석 이론, 자기 개방 부족으로 인한 갈등, 소통 이론, 상담 이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판단 이론을 적용한 자신의 사회 설명을 주제로 발표하는 인간관계는 일반의 6조 나주희라고 합니다. 발표 주제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전후 있던 발표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목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례의 정의와 이론과 그 이론을 적용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본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설명드린 다음 갈등 대상과 갈등 시기, 갈등 장소, 갈등 내용과 상황, 갈등의 진행 단계 등 본론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갈등 대처에 미흡했던 점, 향후 해결 방안을 말씀드려 앞으로 갈등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의 사례에 적용시킨 이유는 상대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빠르게 평가하는 빠른 판단 이론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제가 빠른 판단 이론을 적용시킨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평가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갈등 중 부분적인 정보를 빠르게 판단하여 왜곡한다는 점에 반성할 계획이기도 했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려는 노력하지 못한 자신이 노력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빠른 판단 이론을 적용해 갈등을 해소하기 바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갈등 대상, 시기, 장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대상은 저, 즉 자신과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였던 언니, 즉 상대방이고 갈등 시기는 2월 중순인 2월 14일인 제 생일날 갈등 장소인 롯데월드에서 놀러간 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 내용과 상황으로는 롯데월드에서 놀던 중 중간에 저는 오랜 시간 서있고 돌아다닌 것으로 인한 다리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판단으로 언니는 다리가 아픈 걸 이해하지 못했고 저의 다리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리를 잡지 못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력 차이로 인한 갈등과 싸움으로 놀던 중간에 나갈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저의 입장으로는 체력과 다리가 약해 오래 서 있거나 걷기 힘들어 예민해져 신경질을 냈고 저의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체력이 많고 튼튼한 편이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놀기에 집중했고 상대방 자신의 특성을 일반화해 저를 체력이 약하다 평가하고 판단해 결국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갈등의 진행 단계를 설명하자면 우선 갈등의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 단계는 오래된 친한 사이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체력이 부족했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다리 아픔으로 인한 자리 잡기가 지연되었고요. 언니의 분노로 인한 속상함과 자신의 상황을 교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리를 못 잡은 것에 대한 질문과 분노를 표현하였으며 상황을 이해 못했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결국 자리 못 잡은 계기로 인한 갈등의 시작이 되었죠. 다음으로는 갈등의 악화 단계에서는 체력과 근력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만 판단하였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니의 경우에는 빠른 판단 중 성급한 일반화의 입장이 적용되었고요. 저의 경우에는 빠른 판단 중 정보 부족 및 이해가 안 돼 잘못된 왜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욕 등 공격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갈등의 확대로는 결국 전화로 부모님 등 주변 사람을 끌어들였으며 서로 자신의 상황 주장 및 호소하며 편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사성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였으며 둘 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갈등의 해소 단계에서는 전화로 부모님이 제3자의 중재를 하셨으며 조언 및 갈등 조정으로 인해 서로 간의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느린 판단으로 상대방의 체력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합해 상대방에 대한 자신과 반대적인 인상을 형성하였으며 서로 간 오해와 왜곡을 알고 간신히 화해하여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대처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 등 경험 전문가의 도움이 아닌 우리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였어야 어른다워 대처하라고 생각했으며 빠른 판단으로 인한 일반화 및 오류로 인해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서로 간의 특성 이해만 있었다면 애초에 갈등이 일어날 걸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그 뒤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처 방안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자신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보며 반성 및 자기 성찰과 사회적 학습 효과와 최종적으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성의 효과인 거울 치료가 있고
다음으로는 FK라는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을 보유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 성급하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빠른 결정,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힌 결정이 성급하고 미숙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경향을 경계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놓아 갈등을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주의 깊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감정 표출 자제와 끼어들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만의 교육 특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등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환 이론을 맡은 2024-1634 임상병리학과 양규민입니다. 우선 사회교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교환 이론이란 공평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인간관계 사이에서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이런 인간관계 이론을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교환 이론에 알맞는 갈등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시기는 대학에 입학한 후 1학년 새내기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내용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 제 친구들도 의정부에 살고 있지만 그 모임에 나오는 한 친구가 좀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이번에는 자신이 사는 곳 가까이로 오지 않으면 모임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진행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과 타협을 하여 그 친구와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사되었고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 대처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전부터 이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약속 장소를 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향후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공평하게 중간 지점이나 아니면은 아예 상관없는 다른 장소에서 약속 장소를 잡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타협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교환 이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은 인간의 자아 상태와 교류 방식에 의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류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각 개인의 자아 상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아 상태란 특정한 행동 경향성과 관련된 내적 상태를 말하고 자아 상태를 부모자아, 성인자아, 아동자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 규범에 따라 아이를 키우기 위해 행동을 금지, 비난하는 측면을 비판적 부모자아라 하고 아이의 행동을 용서해주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의 측면을 양육적 부모자아라 합니다. 성인자아는 현실의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해관계를 평가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아동자아에는 천진함과 자유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로운 아동자아와 순종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능적 아동자아가 있습니다. 이 세 자아가 균형을 이룬다면 건전한 성격을 가지고 균형이 깨져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게 된다면 사고와 행동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류 분석 이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아동자아가 지배적인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 줄을 다 같이 기다리다가 나 기다리기 싫어, 집에 갈래 하며 짜증내는 모습은 자유로운 아동자아가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비판적 부모자아가 지배적인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타인에 비해 비판적이므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비판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후배의 옷차림이 자유롭자 직장인은 그렇게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는 모습은 비판적 부모자아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자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인식하고 상대가 어떤 자아 상태로 말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갈등이나 상황이 격해질 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성인 자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 자아 상태의 균형을 맞춰 건강한 성격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분석 이론의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중 일어난 상황으로 대상은 프로젝트 중 한 조원이고 시기는 2023년 1학기입니다. 갈등 내용은 조원이 바쁘다 핑계를 대고 재미없는 부분을 저에게 떠넘기어 일어난 갈등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는 자유로운 노동자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회피하였고 저는 처음에는 수능적인 노동자로 반응하며 수용했지만 점차 비판적 복무자로 변화해 조언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상대가 이거 너무 어렵고 나 바빠서 못할 것 같아 라고 감정적 발언을 하고 제가 처음엔 조용히 수용했지만 상황이 반복되자 짜증이 나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고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흡했던 점은 서로의 자아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인 자아가 아닌 감정적인 자아 상태로 반응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성인 자아로 상황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 중심 대화를 시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감정과 일을 분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개방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자기 개방이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을 경우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 상황.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에게 동아리 활동 외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쳐 미흡한 점.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거나 이해하지 않고 회피성의 수동적 대화를 이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자기 개방하기. 자기 개방이 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켜 자기 개방을 통해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감정 표현하기. 말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WHEAT 기법을 통해 질문하기. W는 where, H는 합의, E는 이벤트, A는 acquaintance, T는 travel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낮은 자기 개방으로 인해 수동적 인간관계를 지녔던 저에게 새로운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소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기보다 회피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론과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배우고 나니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 이론에 대해 발표할 식품영양학과 이연서입니다. 먼저 소통 이론은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의사소통의 종류는 일방적 의사소통, 반응적 의사소통,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일반적 의사소통은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발언자와 청중 간의 사회적 관계가 불평등할 때 나타납니다. 반응적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의견이나 반응을 제시하는 정도이고 반응적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물질적 소음, 의미적 소음이 있는데요. 주위의 소음이 너무 크거나 송신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을 물리적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메시지를 다르게 받아들인 것을 의미적 소음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은 동등한 관계에서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해독, 해석, 부조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각자의 감정,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메시지라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공유, 서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호성, 협응과 적응에 따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 정중할수록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양식이
소통학이 개인 지향적 인간관계, 지위 지향적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를 경우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 스타일은 적대 공격적, 적대 복종적, 우호 지배적, 우호 복종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 이론의 예시인데요. 물리적 소통에 의한 갈등부터 확인하며 예를 들어 공원의 버스킹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송신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수신자는 시끄러워 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론 덜 시끄러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활용 등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 소음에 의한 갈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 상대가 그 옷 되게 독특하다 라고 하며 이제 비꼬는 말로 들릴 수 있어. 비꼬는 말로 들으면 기분이 상했지만 이제 상대는 모르고 혼자 화낸다 라고 생각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단순한 말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옷 되게 독특하다 보다 그 옷 독특하지만 너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도 이제 자신이 이해한 것이 명확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 이론 사례인데요. 대상은 같이 봉사하는 친구, 시기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갈등 내용은 봉사하던 중 소통 오류로 인해 지적을 받고 서로 책임을 떠넘겨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에 쓰레기 줍기 봉사하는 동아리가 있어 가입을 하여 이제 쓰레기 줍는 도중 이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는지 친구가 저에게 물어봐서 저는 재활용을 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친구는 물리적 소음으로 인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나중에 동아리 이제 회장님께서 지적을 받아 저희는 제대로 말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버린 거냐 라고 화내고 이제 친구는 못 들을 수도 있지, 너가 한 번 더 말해주면 되지 않냐, 내가 못 들었다고 말했는데 너도 못 들었다 라는 이런 갈등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갈등 단계로는 1단계 소음으로 인한 소통 오류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단계 지적이 들어오고 서로 자존심을 부리며 화냈습니다. 3단계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알게 되었고 제3자의 개입으로 갈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그만 싸워라, 그리고 이 부분은 너가 잘못한 거다, 이 부분은 너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였지만 그때의 감정이 너무 상해 갈등이 약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 3자의 중재로 해소가 되었긴 하였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 많은 감정 소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처 미흡한 점은 소음 환경에 대한 사전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을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소통 오류의 즉각적인 확인 절차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비난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으로는 핸드폰 등 비언어적 보조수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사전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 발생 후 서로의 입장을 이제 들어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음 환경 예상 시 사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전 대비해서 비언어적인 보조수단, 핸드폰 등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소통 이론 사례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이론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찰행정학과 이사학번 김민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담 이론들이 있는데요. 정신분석 상담, 행동주의 상담, 인간중심 상담, 인지행동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정신분석 상담은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만든 상담 기법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무의식, 갈등, 억압, 방어 기제, 과거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등이 있고요. 주요 기법으로는 자유연상, 꿈 분석, 전위 해석, 저항 분석,
해석이 있고 이 상담 기법의 목표로는 무의식의 인식, 통찰을 통해 심리적 갈등 해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주의 상담인데요. 핵심 개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수정 가능하다입니다. 여기서의 주요 기법으로는 강화, 체계적 동감화, 모델링, 역조건 형성, 행동 계약, 자기관리 기법, 타임아웃, 토큰 경제, 상담자 역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현재 행동의 교정과 학습을 통한 적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 중립 상담인데요. 여기서의 창시자는 칼 로저스이고 핵심 개념은 인간은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음입니다. 주요 기법은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경청 반영, 재진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자기 개념과 경험의 통합 자아 실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상담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비합리적 사고는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입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인지 재구성, 자동적 사고 탐색, 사고 기록지 활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사고 형성, 행동 변화 유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ABC 이론입니다. 여기서 ABC 이론이란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는 의미이고 창시자는 엘버트 앨리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 B, C, D, E가 있는데요. A는 Activating Event, 사건이나 상황을 뜻하고요. B는 Belief, 사건에 대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Consequence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D는 Disputation으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Effect인데요. 변화된 신념과 긍정적 결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기서의 주요 기법으로는 논리적, 현실적, 실용적 논박이 있고 합리적 자기 진술 훈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및 행동 숙제 수행이 있습니다. 이 ABC 이론의 목표로는 비합리적 신념을 제거하고 합리적 사고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조가 발표할 모든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각 조원들의 소감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